안녕하세요. 강성식 건강먹입니다. 오늘은 이계 교수님을 모시고 정전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교수님, 2023년의 첫 방송인데요. 정전기에 대해서 좀 잘 좀 설명 좀 해주시죠. 그래요. 네. 보통 이제 사람들이 정전기 하게 되면은 예. 이제 겨울철에 특히 문을 열려고 손잡이에 손을 대었을 때 갑자기 뭔가 번개가 이렇게 퍽 튀는 거 있죠, 그죠? 예, 자동차 할 때 특히 그죠, 많이 자동차 하잖아요. 맞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정전기 때문에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랐는데 글자 그대로 정전기라는 것은 예. 어떤 물질이 서로 마찰하면서 네. 생기는 전기예요. 그래서 뭔가 마찰하는 게 뭐냐? 그러니까 사람의 옷들도 다 걸어 다니면 마찰이 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 정전기는 우리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우리 삶 속에서 항상 정전기가 우리 몸 속에 또는 우리 주위에 항상 있는 편이에요. 근데 이제 정전기가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고 있거든요. 늘상 일어나니까 그러려니 그렇죠, 그죠? 그냥 뭐 문 열 때 한번 깜짝깜짝 놀라는 정도만 생각하지 내 몸속에 얼마나 그 정전기 양이 많은지. 자, 깜짝 놀랄 때는 뭐냐면 그 정전기의 한계가 맥시멈을 오버해서 번개가 이제 튀어나가는 거거든요. 예. 그 한계 전까지 그럼 내 몸속에 계속 머물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적은 양서부터 한계까지 오기까지는. 근데 우리 몸은 참 재밌게도 말이죠. 우리 몸의 모든 움직임은 다 전기적인 움직임이에요. 네, 우리 그렇게 들었습니다. 말하는 거 또는 뭐 생각하는 거, 그죠? 먹는 거. 그러니까 인간이 살아나가는 모든 인체 활동은 반드시 전기적인 반응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말이죠. 네. 자, 오늘 이제 우리가 이제 휴대폰을 현재 사용하고 있는데 네. 휴대폰의 전기는 항상 뭘로 충전하죠? 매번 이제 그렇죠. 외부의 전기 발전기로 콘센트에다 전기선을 꽂아가지고 충전을 하든지 네. 또는 전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배터리를 사용하든지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하여튼 휴대폰을 사용하더라도 뭔가 전기의 공급원이 되어야 되고 요즘 전기 자동차 하게 되면은 곳곳 가게 되면 뭐가 있죠? 충전기가 다 있잖아요. 충전소. 사람에게 충전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죠. 네. 그러니까 사람은 엄청난 자가 발전, 스스로 모든 전기를 바로 발전하는 시스템을 가동시키고 있거든요. 외부에서 뭔가 전기 코드 선으로 꽂아가지고 충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로봇쯤 되겠죠. 그렇죠. 네. 그러면 로봇도 반드시 뭐예요? 배터리가 있어야 되는 뭐 거죠. 어쨌든 네. 로봇도 배터리가 있어야지만 네. 걔들이 움직이는 거죠. 근데 사람은 외부에서 저렇게 인위적으로 충전을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발전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어요. 자체적으로. 모든 전기를 자체적으로 발전하는데 바로 그 전기 발생은 세포 속으로 물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서 전기가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세포 속으로 물이 들어갈 때 나갈 때 관여하는 나트륨, 칼륨 같은 이런 미네랄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전기적인 그 발전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다 그럼 먹는 걸로 다 그렇죠. 먹는 시스템에 의해서 그 속에 있는 몇 개의 원소, 미네랄들에 의해서 전기가 지금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 그래서 물과 나트륨과 칼륨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전기 발생하는 시스템에 의해서. 물론 그것만이 아니고 칼륨이 옆에서 도와주는 또 우군들이 많아야 되거든요. 예. 다른 미네랄, 다른 영양 성분들도 조건이 맞았을 때 또 발전소가 발전이 잘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 몸속에 여러 가지 신경 반응이나 생각이나 뭐다 전기적인 신호가 계속 움직이고 있는데 만약 거기에 정전기가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조금 혼선이 일어나죠. 있을 수 있겠네요. 혼선이 정기적인 측면에서. 정기적인 측면에서 계속 뭔가 이렇게 저 전기가 지금 흐르고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안에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전기가 통하는 통로가 다 있거든요. 그 신경 조직이라든지 다 이걸 통해서 전기가 통해지는데 그 전기하고 외부에서 우리가 일어났던 정전기가 들어가게 되면 우리 인체 내에 전기 작동되는 시스템에 반드시 뭐가 일어나겠죠? 혼돈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혼돈이 일어나게 되면 일단 우리 몸은 항상 균형 질서 있게 가동이 되어야 되는데 혼돈이 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무질서, 그 다음에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게 되면 우리 인체에서
실제로 어떤 작동들이 돼야 될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지 않으면서 뭔가 부자연스러워지고 오작동이나 그렇죠. 뭐 오작동이 그런 게 일어난다든지 확률이 그게 있겠네요. 계속 그게 반복되는 작업이 굉장히 길게 된다 그러면 그게 인체 건강하고도 직접적인 관련이 되거든요. 근데 그 보통 겨울에 더 정전기가 많이 발생이 돼요. 특별한 보통 이유가 이 있나요? 정전기는 수분 함량하고 관련된 거예요. 음, 그래서 건조할 때 정전기가 더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네. 여름보다는 겨울이 훨씬 더 건조하죠. 그래서 그래서 그래요. 습도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예, 왜냐하면 습도가 물기가 있기 때문에 정전기가 그걸로 방전이 되어버려요. 확률이 예, 있으니까. 그쪽으로 전기가 자꾸 이제 흘러가게 되니까 예. 방전이 되는데 건조하게 되면 전기가 방전할 수 있는 통로가 없어지잖아요. 그럼 계속 쌓이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겨울이 훨씬 더 정전기가 쌓이는 양이 많아지니까 이제 그렇게 불이 퍼쩍퍼쩍 뛰는 거죠. 심지어 우리가 자동차 열쇠를 가지고 이렇게 가보면 불이 팍 보이는 눈에 많이 보여요. 느껴요. 느낄 정도가 눈에 보인다니까. 특히 이제 옷이 쫙 달라붙은 옷, 이 옷은 정전기가 많겠다 느낄 때는 여지없이 맞습니다. 자동차관들이 예. 깜짝 놀라요. 그게 결국 우리가 이제 다니면서 이렇게 마찰 네. 할 때마다 전기가 이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정전기예요. 마찰에 네. 의해서 전기가 일어나는 부분이 정전기이기 때문에 우리 인체에는 항상 그런 마찰에 의한 것부터 시작해서 인체 내에서 자체적으로 정전기가 조금씩 다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과량이 장기간 계속 지속되게 되면은 정상적인 전기 흐름을 예측 못하게 방해할 수도 있고 오작동을 시킬 수도 있고 문제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뭐 정전기가 생기는 건 할 수 없잖아요, 그죠? 뭐 어쩔 수 우리가 없지만 뭐 해결 방법도 좀 찾아줘야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정전기가 생기는 것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인간으로서는 거의 할 수가 없어요. 뭐 어디 가나 다 정전기가 있기 때문에 또는 지구 전체에다가 자기장에 의해서 또 정전기 부분도 있고요. 예. 공기하고 마찰에 의해서도 또 정전기 일어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전기가 생기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그래도 정전기가 예상이 되거나 또는 정전기가 계속 발생되는 부분들을 정기적으로 또는 주기적으로 예. 아니면 생각날 때마다 방전하는 즉 정전기를 방전하는 그런 방법은 우리가 도입을 하게 되면 훨씬 더 좋겠죠, 그죠? 상식적으로. 쉽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예. 있으려나요? 그걸 이제 전문적인 용어로 이제 우리가 어싱이라고 얘기합니다. 어싱, 땅하고 예. 접지를 합니다. 접지라는 단어가 그거거든요. 예. 땅에는 접지라는 얘기는 뭐냐면 정전기가 거기 닿게 되면 그냥 바로 전기가 그걸로 흘러가 버리니까 몸속에 만들어진 전기가 쪽으로 흘러가 버리게 되니까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접지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거죠. 가장 좋은 건데 예를 들면 뭐 접지하는 방법 중에 가장 쉬운 방법은 뭘까요? 사람 몸에 접지하는 방법은 맨발로 땅하고 맨발로 땅하고 정기적으로 접촉할 수 있게. 그렇죠. 그러면 이제 맨발로 땅하고 접촉하는 부분들이 있게 되면은 몸속에 있던 모든 정전기 발생된 것들이 발을 통해서 땅 속으로 다 흘러가 버리겠죠. 뭐 추운 겨울이라든가 뭐 그럴 때는 좀 맨발 걷기 힘들잖아요. 맨발 걷기 좀 힘들겠죠. 네. 뭐 그런 경우에는 어디서든지 간에 이제 뭐 자기가 이런 일을 하든 저런 일을 하든 간에 흙 부분하고 뭔가 만질 수 있는 부분도 손으로 만져도 손으로 만져도 마찬가지죠, 그죠? 그러니까 뭐 밧줄을 갖고 온다든지 텃밭을 한다든지 어떤 경우든지 간에 흙을 만지는 경우도 뭔가 그 좀 신경을 써야 될 게 있는 것 같고요. 또는 심지어는 내가 이제 어디 갔는데 너무 정전기가 많이 발생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다. 왜냐하면 자동차 탈 때도 전기가 부쩍 뛰었다. 뭐 내가 입고 있는 옷이 굉장히 정전기를 많이 발생시킬 것 같다. 그렇게 되면 내가 어디 놀러를 가거나 어디 봤을 때도 나무가 있거나 어떤 화분이 있으면 의도적으로 한번 나무 밑바닥이라든지 흙을 한번 만져보는 거예요. 흙을 한번 손만 닿으면 그냥 바로 빠져버리니까. 그 흙 닿는 부분은 문제가 없잖아요, 그죠? 꽃을 보면서 이렇게 손을 한번 닿게 한다든지. 또는 뭐 이제 뭐 그 흐르는 우리가 물이 지금 계속 흘러가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수구를 통해서 물이 흘러가면서도 이제 물이 전부 다 연결은 안 돼 있지만서도 그래도 부분적으로 조금씩 연결되어 있으니까 흐르는 물에 손을 좀 씻는다든지 하는 것들은 좀 약하게라도 좀 해결은 된다. 좀 이제 그 방전할 수 있는데 그래도 가장 좋은 방법은 어싱, 즉 맨발이나 맨손을 가지고 땅하고 접촉하는 시간을 늘려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면 이제 지금은 어쩔 수 없다 해도 본인이 어떤 새로운 집을 진다.
아파트가 아니고 본인 의도하에 그럴 때 뭐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집 짓는 방법도 있나요? 새로운 집을 지을 때도 할 수도 있고요. 네. 또는 이미 기존에 있는 집에도 얼마든지 추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보통 집을 짓게 되면 모든 집의 전기는 반드시 접지, 어심, 접지점, 그라운드 선을 반드시 땅에 뭔가 심거든요. 네. 전기공사하는 분들이. 그게 정석이죠. 이게 봉으로든 구리봉으로 된 걸 이렇게 심도록 돼 있어요. 동판을 하든 뭐 동판 같은 걸 네. 하는 간에. 마찬가지 집을 지을 때 그 전기 배선에 들어가는 그 접지점 말고 네. 한 개 내지 두 개, 양쪽에 집이 있다면 양쪽에 두 개 정도의 접지 봉을 따로 심는 거예요. 따로 심고. 예, 따로 심는데 그거는 전기 공사하시는 분한테 부탁하게 되면 쉽습니다. 네. 그분들 계속 하기 때문에 그걸 심어 가지고선 그 선을 뽑아서 안에다가 뭔가 뭐 동판이 되든 간에 접지점을 만들어 놓으면 되겠죠. 뭐 그죠? 손이나 뭐 뭘 만졌을 때 접지할 수 있도록 뭐 거기다가 무슨 동물에 있는 화분을 둔다든지 동물에 있는 어떤 뭐 장식용의 어떤 그 그릇을 둔다든지 네. 뭐 아니면 어떤 형태든지 간에 이렇게 접지 뭐 효과를 접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둔다든지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요즘은 또 이제 벽에 바르는 페인트 중에서 페인트? 중에서 전도성이 있는 페인트가 또 있어요. 정전기를 이렇게.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다가 연결하게 되면 또 이제 이 방안 전체에서 만들어지는 정전기들도 그렇게 접지점을 통해서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고. 접지 안에 방 안에 떠돌아다니거나 뭐 아니, 이렇게. 이제 벽에 있는 예. 페인트가 전도성 페인트를 사용해서 접지점을 통해서 땅으로 어싱이 되도록 그렇게 요즘 건축을 하는 경우도 있다는 예, 거죠. 어쨌든 뭐 페인트의 종류에 따라서. 예, 그러면 벽하고 사람이 접촉하거나 접촉만 하면 다 그렇죠. 어싱이 된다. 예, 그 페인트하고 접촉만 하게 되면 그거 바로 어싱이 좋은 되도록. 방법 뭐 그래서 저희들도 작년에 집을 하나 지어봤는데 그 네. 페인트가 그렇게 비싸진 않더라고요. 그렇게 그래요? 비싸진 않는데 뭐 그런 방법들도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만약 건축을 하면 네. 뭐 그렇지 않고서는 가장 좋은 것은 결국 이제 맨발 걷기와 이제 텃밭 가꾸기를 하면서 손과 이 몸이 뭔가 크게 자꾸 접촉이 되도록. 어쨌든 맨발 걷기도 그렇고 텃밭 가꾸기 하다 보면 손하고 흙하고 접촉할 기회가 많으니까 그래서 도움이 되겠네. 네. 정전기. 그게 정전기가 특히 많이 이렇게 발생되는 경우에 인체에 미치는 영향들은 특히 이제 신경계통 있잖아요. 그죠? 좀 이렇게 정신이 혼란스럽다든지 이유 없이 좀 이렇게 통증이 심하다든지 어디 가서 다 검사를 해봤는데도 원인을 잘 모르겠다 하는 그런 부분들 또는 불안하고 뭐 이렇게 걱정 많으신 분들 하여튼 정신적으로 상당히 좀 이렇게 혼란이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접지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정전기를 계속 방전시켜 준다는 의미에서는 굉장히 좀 우리 삶 속에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도 있고 또 한번 해볼 필요도 있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그냥 간단히 이기교 교수님을 모시고 정전기에 대해서 이렇게 좋은 말씀 들어봤는데 의외로 정전기를 그냥 무시하고 이렇게 생활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무시한다기보다는 그러니까 모르는 거죠. 어쩔 수 없이 그냥 의식하지 않고 살았던 거죠. 이래 보니까 경험적으로 이쯤이면 정전기가 생기더라는 알 수 있는데 얘를 효과적으로 뭐 제거하거나 이렇게 어싱한다는 생각은 잘 못하고 사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어싱한다는 방법들은 거의 생각을 해본 적이 없죠. 그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결론적으로는 개인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그렇게 맨발로 걷기 운동을 한다든지 이게 어려운 경우에는 이제 뭐 어디 가서 화초나 이런 걸 구경할 때 손으로 한번 땅을 한번 타치를 한다든지 또는 흐르는 물에 조금 접촉을 한다든지 하고 심지어 집을 새로 지을 때 그 어싱 접지점을 마련하거나 또는 기존에 있는 집이라 하더라도 전기공사 하시는 분한테 부탁을 해서 어싱 접지점을 하나 별도로 만들어서 실내에다 접촉만 하면 되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정전기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주신 이기 교수님을 모시고 다음번에는 또 다른 주제를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 강성식 건강 목걸이였습니다.